3개월 동안 2조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정부가 환율 막겠다고 달러를 팔아치운 돈인데요. 문제는 이게 국민 혈세도 아니고 기업 자금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외환 보유액이에요. 위기 때 써야 할 비상금을 위기도 아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정부가 비상금을 털어서 겨우 막아낸 건데 다시 튀어오르면 그때는 뭘로 막을 건지가 문제예요. 1997년 외환 위기 때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달러가 바닥났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폭등했는지,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총동원해서 뭘 했는지, 환율이 왜 다시 내려왔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통해 앞으로의 경제 전망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외환 당국이 3분기에만 17억 4,5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2,900억 원 규모예요. 순매도라는 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서 달러를 풀어버린 거예요. 달러가 시장에 많아지면 당연히 달러 가격,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뚫더니 한때 1,48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2조 5천억 원어시를 쏟아부었는데도 환율은 오히려 더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달러를 팔았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뛰고 결국 서민 물가가 폭등합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느끼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달러가 비싸지면 이런 필수품 가격이 전부 올라갑니다. 거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환율을 잡아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에요. 외환 보유액을 깎아서 막는 건 말 그대로 비상금 통장에서 돈 빼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비상금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실직했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진짜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평소에 생활비 부족하다고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딱 그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가 보유한 달러 예비 자금이에요.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 쓸 수 있는 대외 금융 자산을 말합니다. 대부분 미국 국채나 정부 기관채,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치금, 특별 인출권, IMF 포지션, 금 같은 걸로 갖고 있어요. 언제 쓰냐고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씁니다.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달러가 없을 때,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달러가 없을 때, 그때 꺼내 쓰는 돈이에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공식적으로 251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36억 달러도 안 됐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10억 달러도 안 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달러가 바닥나니까 빚을 못 갚게 되고 국가 신용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IMF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해야 했어요. 외환 보유액이 왜 중요한지 이 사례 하나면 충분히 설명이 되실 겁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307억 달러로 집계됩니다. 2025년 11월 기준 수치예요. 숫자만 보면 엄청 많아 보이죠. 1997년이랑 비교하면
17배 넘게 늘었으니까요. 세계 순위로 따져도 9위 수준입니다. 중국, 일본, 스위스야, 인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다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그때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역 규모도 커졌고 금융시장도 훨씬 복잡해졌어요. 하루에 움직이는 외환 거래 규모가 1997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터지면 필요한 달러 규모도 훨씬 커진 거예요. 4천억 달러가 많아 보여도 진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계속 개입하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정부가 막아줄 거라는 생각이 퍼지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원래 환율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환율이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부가 계속 개입하면 시장 스스로 균형을 찾는 능력이 약해지거든요. 나중에 정부가 개입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억눌려 있던 힘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오히려 더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댐으로 물을 막아두면 당장은 홍수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댐이 터지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죠. 지금 정부의 환율 개입이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기업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환율이 요동칠수록 환위험 관리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로 받은 돈을 원화로 바꿀 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할 때는 환율이 1,300원이었는데 막상 돈 받을 때 1,450원이 되면 이익이 훅 줄어들죠. 반대로 수입 기업은 결제할 달러를 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퍼지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환율 변동성이 크면 한국 시장에 투자했다가 환차손으로 원금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면 일단 돈을 빼요.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계속됐고 이게 다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환율이 또 오르고 그러면 또 다른 외국인이 불안해서 나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은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는데 좀처럼 안 내리고 있거든요. 미국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당연하잖아요. 같은 돈이면 이자 많이 주는데 넣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 가계 빚 부담이 폭증해요. 한국은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쉽게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한국 내부적으로 정치 불안정성까지 겹쳤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나라에 돈을 넣어두고 싶지 않잖아요.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경제 정책도 일관성을 잃을 수 있고 급격한 정책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빼는 거고 이게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신흥국 투자에서는 정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고, 애플 사고, 미국 S&P 500 ETF 담고 하는데요. 서학개미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해요. 이게 달러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매달 적금 붓듯이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사고 있으니까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양은 줄고 있어요. 수출은 잘 되는데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안 가져오고 해외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외 공장 짓고 해외 기업 인수하고 해외에 재투자하니까요.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환율을 계속 밀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행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긴급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내놓았어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 지급 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늘려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려는 의도예요. 은행들이 달러를 더 풀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게 국민연금의 환해지입니다. 국민연금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외환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략적 환해지 기간을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한국은행과 체결한 605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도 함께 연장됐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환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전술적 환해지까지 포함하면 15%까지 가능해요.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금액이 798조 원이니까 최대 79조 원 규모가 환해지에 동원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환해지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거든요. 달러 매수 압력이 줄어드니까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기존에 투자해둔 해외 자산을 해지할 때는 달러를 시장에 매도하게 되는데 이게 환율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국민연금이 환해지에 나서면서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온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려면 매번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환해지 발동 기준이 다 알려져 버렸어요. 1,473원 선에서 환해지가 발동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문제는 이게 알려지니까 투기 세력들이 그 수준까지 환율을 밀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기금위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수시로 환해지를 발동할 수 있게 됐어요. 언제, 얼마나 환해지를 할지 시장이 모르게 만든 거죠. 전략적 모호성을 확보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논란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해지를 하면 환율이 떨어질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환해지 비용도 기금이 부담해야 하고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게다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환해지가 단기적인 변동성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인 원화 약세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언제든 환율이 다시 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가 꺾일 수 있어요.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에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돈이 미국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도 여전히 잘 되고 있으니까 달러 유입이 늘어날 여지도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겠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던지면 한국 수출의 직격탄이에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수출이 줄어들고 그러면 달러 유입도 줄어듭니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떠날 거고요.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달러 강세도 계속됩니다. 이 경우 환율이 1,500원을 뚫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 평균 환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1,422원을 기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도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거든요. 정부가 달러를 팔아서 막아보려고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대에서 2천억 달러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때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외환 보유액을 너무 많이 깎아먹었다는 비판을 받았죠. 위기가 지나간 뒤에는 다행히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외환 보유액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당시에는 다들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에요.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의 금 보유량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외환 보유액의 60에서 70%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가 유지되는 안전자산이니까요.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전체 외환 보유액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104톤 정도입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우리 외환 보유액도 같이 쪼그라드는 구조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쓰라고 있는 돈인데 지금처럼 평상시에 갈아서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돈이 없어집니다. 1997년 우리가 왜 쓰러졌는지 기억해야 해요. 달러가 없어서였거든요. 지금 4천억 달러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는 거예요. 비상금은 비상시에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정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외환 보유액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정부의 달러 매도가 계속되면 비상금 통장은 점점 얇아질 겁니다. 물론 정부도 바보는 아니에요. 무작정 달러를 팔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환율 폭등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환 보유액을 무한정 쓸 수도 없고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정부의 다음 행보입니다. 외환 보유액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겁니다. 반대로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 환율이 튀어오를 거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뿐이에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체질을 바꿔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요동치고 있고 정부는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이 비상시를 위한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